판소리 6마당 중 백미이자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춘향가가 오케스트라와 만났다. 춘향가의 주요 대목을 서양의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해 동서양 문화를 융합시킨 판소리 오케스트라 춘향가. 또 한 번 우리 소리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새로운 음악이 탄생한다. K 판소리, 시대를 가르는 소리의 융합. 인생의 희로애락을 노랫가락에 담아 서민들을 위로한 판소리. 조선 창극사 대가닥조를 보면 지역적 특성과 전승 계보에 따라 판소리 유파를 구분했는데, 그게 전라도 서남 지역의 서편제, 전라도 동북 지역의 동편제, 경기도 충청도의 중고제로 나뉜다. 박유전으로부터 내려온 소리 서편제는 동편제보다 기교를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장단의 진행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슬픈 가락인 계면조에 능하다. 이틀 가고 열흘 가고 한 달 가고 달 가고 달 가고. 서편제는 시기적으로 늦게 생긴 소리제지만 섬세한 감정과 화려한 기교를 표현해 가장 세련됐다고 평가받는다. 손흥록, 신재효, 조기홍으로부터 내려온 동편제는 꼬리를 드는 경우가 많다. 서편제보다 음을 높게 드러내는 발성이 많아 흔히 들고 나가는 소리라 부른다. 웅장하면서 호탕한 소리인 우조를 많이 사용하고, 입을 열어 처음 내는 소리 발성초가 진중하다. 동편제와 서편제에 비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오늘날 거의 전승이 끊기다가 지금은 다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중고제는 판소리가 처음 탄생할 당시 만들어진 옛소리라는 뜻에서 고제라 불린다. 장본청 무슨 사령이 거드렁거리고 나가. 비동비서라 해서 소리의 높고 낮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감정 표현이나 곡조가 담백하고 소박한 맛이 있다. 왜 그러느니 걸리다니 뭘 걸려. 신봉사 갓난아이를 미워놓고 1930년대 들어서면서 판소리의 새로운 유파가 생기는데 동초 김현수 선생이 이룬 동초제다. 유구성 용표고 동편제와 서편제를 융합한 창극 판소리로 가사와 문학성을 중시해 사설이 정확하고 동작인 너름새가 정교하며 장단인 붙임새가 다양하다. 내 손에 아무 거침새 없이 밀 끊어고 지내가는 것이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확시 부인섭서 보여. 정확한 발음을 강조해 가사 전달이 확실할 뿐 아니라 맺고 끊임이 분명한 것도 동초제의 특징이다. 신봉사의 말 듣고 마누라 그 말 받고 천지 손사 너였으니 저것만 다해. 다양한 음의 특성을 가진 판소리. 조선시대 문인 송만제가 지은 한문시 관우희를 보면 원래 판소리는 모두 12마당이었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거의 사라지고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적벽가, 변강쇠가 많이 남는다.
판소리 6마당 중 일부를 살펴볼 수 있는 필사본은 고창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남아있는데 판소리를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의 영향이 컸다. 신재효 선생이 직접 쓰신 가장 오래된 성두본과 신재효 후손들이 필사한 읍내본으로 판소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최근 100년 만에 신재효 사설 필사본인 청계본이 발견이 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청계본에 대한 기록은 시조 시인인 가람 이병기 선생이 쓴 가람일기에 처음 등장한다. 가람 이병기 선생의 가람일기 1932년도 일기에 보면은 가람 선생이 고창에 가서 신재효 판소리 사설을 조사를 하러 갔는데 고수문 평지리에 박헌옥이라는 분의 집에 신재효 사설이 모두 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기록이 이제 최초로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청계본의 그 자료 하나를 문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잡지에 수록하면서 이 박헌옥의 자료를 한 벌을 빌려서 베꼈다,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의 제자인 김삼불이라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분이 신재효 판소리 사설을 필사한 자료가 나왔어요. 거기에 김삼불이 읍내본 외에 청계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계본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람 선생이 언급한 고수면 평질이 박헌옥 선생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청계본이라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청계본은 박헌옥 씨의 부친인 박경림 씨가 1910년을 전후로 신재효가 개작한 판소리 가사를 고스란히 옮겨 적어 필사한 것으로 청계본의 존재를 수소문해오던 김종철 교수에 의해 처음 세상에 공개됐다. 박헌옥 선생의 장손인 박종욱 선생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 초에, 지금 꼭 한 1년 전입니다. 9월 초에 제가 고창에 가서 그 박종욱 선생 댁에서 이 청계본 모두를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발견은 가람 이병기 선생하고 그 제자인 김삼불 선생이 남긴 기록 덕분에 가능하게 됐던 거죠. 청계본의 가치는 신재효 사설을 모두 갖춘 완질이라는 점에 있다. 동창 춘향가, 남창 춘향가를 포함한 판소리 6마당과 오섬가, 허두가, 도리화가 등 신재효의 시가 작품들도 모두 실려 있다. 신재효 선생의 판소리 문학의 업적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를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바로 이 청계본입니다. 이게 유일무이한, 즉 국내 유일본이죠. 신재효 작품을 거의 다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요. 신재효의 문학, 판소리 문학 작품들이 고창 지역에서 이렇게 점차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을 연구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청계본의 발견으로 이제 판소리 역사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고창 판소리 박물관에는 지금 현재 신재효 판소리 기존에 발견된 사설본들이 다 이제 거기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계본도 거기에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까 신재효 자료들의 원본에 해당하는, 원자료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다 거기에 모이게 된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일종의 문화 콘텐츠의 원자료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작품들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 이 작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데 이 청계본이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창의적 생각을 덧보탠다면은 좀 더 풍부한 문화 산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소리의 고장 고창. 이곳에서 독리 신재효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고창의 향리로 판소리 애호가이자 후원자였던 신재효. 그는 판소리 이론가이자 비평가로서 판소리 6마당 사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으로 개작해 집대성한 인물이다. 신재효의 업적을 엿볼 수 있는 고창 판소리 박물관. 이곳을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 강민석 지휘자가 찾았다. 요즘 그는 오케스트라의 판소리를 융합한 음악을 만들고 있다. 판소리 창작가였던 독리 신재효와의 만남은 새로운 도전으로 고민이 많았던 그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다. 발길은 자연스레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인 성두본 앞에 머문다. 원래는 12마당인데 신재효 선생님이 그 6마당을 우리 고창말로 사설을 집대성하신 거예요. 이분은 소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설, 판소리를 문학적인 같이 형성을 하신 분이죠. 6마당인데 저 본인은 필체 직접 쓰신 거예요. 이렇게 책으로. 그 성두본이라 해갖고 이렇게 딱 순 한글본으로 이렇게 쓰신 거 한번 보셔요. 독리 신재효 선생님이 판소리 6바탕을 집대성을 하고 그 독리정사에서 이런 기록을 하고 연구를 하고 후원을 하고 양성을 하고 진세성 같은 그런 어떤 그 광대 판소리 광대들을 예술과 반열에 오르게 해준 신재효는 여류 명창을 길러 여자도 판소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강산 전기를 타고 나는 판소리 최초의 여류 명창 진채선을 발탁한 것도 바로 신재효였다. 진채선이가 무당 딸인데 이 신재효 선생님의 와야 판소리 명창이 된다 소문을 듣고 그냥 첫 번째 와서 선생님 저 소리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니까 첫날은 그냥 쫓겨납니다. 재선이가.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오니까 이놈은 안 된다는데 또 왔냐 하고 이제 야단을 쳐서 시대적으로 조선 후기 때문에 여자가 소리를 한다는 것은 가능 안 했거든요. 3일째 와서 도전을 또 한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나를 남자로 보지 말고 소리꾼으로 좀 키워주시오. 얼마나 대담하고 당돌합니까? 소리를 시켜보라고 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신재효 선생님이. 그래 너는 그러면은 우리 집 안채에서 심부름하면서 그거를 해라. 그래갖고 최선희는 동료 선생님 안채에서 그거를 하면서 소리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하고자 한 것을 뜻을 이뤘으니. 말을 딱 보면서 맨날 연습하니까 너무 날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최선희가 잘 되는 거예요. 소리가. 시대정신, 시대를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동재 선생의 그런 안목이 결국은 이렇게 그 판소리가 세계화되고, 그다음에 지금 한류, 한국의 우리나라의 한류, 이게 지금 전 세계 거세잖아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판소리가 전승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게 바로 이런 연구 결과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연구 결과를 안 했다면 지금 오늘의 판소리, 우리 전통 문화가 지금 다 사라졌을 수도 있다. 고창 판소리 박물관 바로 옆엔 신재효가 여생을 마치던 1884년까지 기거했던 고택, 독리정사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신재효 선생님 계셨다 생각을 하고 한번 쭉 보셔요. 신재효는 이곳에서 판소리 사설을 새롭게 개편하고 양반들에게 천대받던 광대들의 판소리 정리에 정열을 쏟았다. 오늘날
우리가 판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동리 신재효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모양성, 이 앞에 있는 이 넓은 터에 최고의 그 자리에 동리정사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전국의 소리꾼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후원하고 연구하고, 유럽에서 본다면 이제 그 콘서바토리나 그 아카데미 음악원이 있는데 거기에 견주어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월등한 그런 어떤 그 교육적인 시스템, 연구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진 이런 동리정사에 지금 와 있어요. 그 동리 선생이 40년 전, 50년 전에 해왔던 그런 연구와 그런 그 미래지향적인 그 작업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한국의 고전적인 러브스토리, 춘향가를 가지고 그런 작품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계기가 바로 우리의 그 정체성이에요. 동리정사의 정체성. 우리의 그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작품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춘향가,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춘향가, 또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그런 이제 판소리 다섯 마당을 이제 한 해에 2회 한 작품씩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발굴하고 연구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오늘 그 동리정사와 박물관에 고창 판소리 박물관을 찾아서 명쾌한 그런 어떤 그 해답이나 그런 그 정체성을 보고 가게 돼서 아주 흐뭇하고 기쁩니다. 한민족의 아리랑을 주제로 대규모 공연을 선보였던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 최근 그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수백 년 동안 서로 다르게 흘러온 동서양의 음악, 판소리와 오케스트라를 하나로 융합한 클래식 판소리를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지금 유럽에서는 한류가 거셉니다. 우리 전통.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의 판소리, 우리의 전통 음악을 서양 음악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악보화시켜서 서서히 준비한다면 우리 한류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 무대를 겨냥해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선택한 판소리는 아름다운 조선의 누각, 남원 광안루를 배경으로 그려진 세계의 로맨스, 춘향가다. 춘향가는 남원 부사의 아들인 이몽룡과 퇴기 월매의 딸인 성춘향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소설로, 판소리로 사람들에게 익숙한 춘향가. 과연 어떻게 클래식 판소리로 재탄생될까? 판소리를 듣고 서양 악보로 체부하는 것에서부터 판소리 오케스트라, 춘향가의 제작은 시작된다. 중중모리 장단을 악보에 그려넣은 이재우 편곡자. 다양한 리듬의 변형을 파악하고 악보를 한마디 한마디 채워가며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악보를 만들어 나간다. 거기 한번 해볼게요. 17마디부터. 띠, 따, 빰빰, 오케이. 여기, 그럼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박자. 하나, 둘, 여기 세 번째 박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박자가 군법의 역할이니까. 사랑부터 갈게요, 한번. 수정한 걸로 갑니다. 이 모든 악기가 그 곱법하고 타악기하고 이런 한 개의 악기가 이 리듬하고 같이 거기도 악센트가 판소리에서 빠질 수 없는 고법. 고수가 북으로 장단을 치는 반주법도 생생하게 구현해낸다. 하기 전에 안일이가 하잖아. 오케스트라가 고법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그 타악기 주자에게 요청을 해서 이분들이 그 고법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아주 세밀하고 아주 그 정밀한 반도체와 같은 그런 어떤 집약된 예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음악의 접점을 찾아내는 일이 쉬울 리 만무하다.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판소리 오케스트라 춘향가의 악보가 완성된다. 명창들과 연습이 있는 날, 오늘은 북이 아닌 피아노의 소리를 맞춘다. 선생님의 입에서 입으로 공부를 했던 탓에 악보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쉽지 않지만 밖으로 터져나오는 신명의 울림만큼은 그대로다. 춘향아 손잡아라. 오케스트라와 판소리의 낯선 조합은 명창들도 처음 해보는 도전. 판소리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레는 마음도 크다. 어찌 보기 싫었겠소. 그 마지막 부분은 좀 부분이 네, 이렇게 좀 어떻게 어차피 그날 가쓰고 할 거니까요. 네네. 이렇게 좀 이렇게 아는 신용할게요. 자연스럽게. 네, 저희 친해요. 진짜 안아야 돼. 아니 쉬는 거면 안 돼. 친해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소리 오케스트라라는 새로운 여정에 함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고창 줄풍류 단원들. 오케스트라와 협업하기 전 연습에 나섰다. 전통적인 판소리와 서양의 오케스트라를 혼합한 공연은 단원들에게도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시도였다. 저희 음악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음악이라는 틀 때문에 한국 안에서만 국내에서만 많이 이제 연주를 하는 형국인데 이제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을 하면서 우리가 또 국제적으로 우리 음악을 더 널리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모든 연주자와 명창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은 처음으로 함께 호흡을 맞춰보는 날. 사실 오케스트라와 판소리의 만남은 단원 모두에게 낯선 경험. 그만큼 기다렸던 순간이기도 하다. 클래식과 판소리는 음과 박자가 다르지만 한음 한음 서로에게 맞춰가며 각기 다른 소리들을 하나로 만들어간다. 새로운 면에 이렇게 음악을 하다 보니까 처음 떨렸어요. 그리고 장단 박에다 맞춰봤는데 오늘은 그 장단이 아닌 관현악곡에다 하다 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는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판소리라는 음악은 굉장히 직접적인 음악이거든요. 어딘가에 갇혀있는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제 감정에 따라서 저와 노래가 똑같은 노래라도 다르게 부를 수가 있는데 서양 음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 맞는 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걸 잘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오늘 하면서 되게 좋은 가능성도 보게 되고 또 하나의 문제점들도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면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클래식만 이렇게 해왔고 이게 같이 국악이랑 같이 하는 건 처음인데 지금 오기 전에는 악보를 보면서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상 와서 같이 국악하신 분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물론 어려워요. 근데 저에게는 많은 공부가 된 것 같고 또 음악 생활하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뭐 4분의 3 박자 이렇게 박자를 딱딱딱딱 이렇게 틀에 이렇게 정형화되고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박자가 무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박자를 가지고 있고 참 이거는 너무 개발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창의적이고 그런 우리나라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와 춘향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소리가 하나의 울림으로 퍼지며 한류를 이끌 K 판소리의 위대한 장정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판소리와 클래식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혼합하고 있는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들은 새로운 것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며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 아리랑 심포니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전통 민요. 이거를 오케스트라 편곡해서 같이 노래하고 연주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판소리나 우리나라 아리랑 이런 그 전통 테마를 가진 모티브를 가지고 확장해서 편곡해서 전 세계에 우리의 한국의 어울과 정신, 문화, 음악을 이제 알리는 그러한 오케스트라로 세계에 딱 그 한 개밖에 없는 그런 오케스트라입니다. 그야말로 서양의 소리와 동양의 소리가 혼용이 된, 혼합이 된 특별한 소리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그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체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년째 우리 소리와 오케스트라 컬래버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는 강민석 지휘자.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의 클래식을 접목해 유럽에서 많은 호평을 얻고 있다. 특히 그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리랑을 서양악기와 전통악기로 편곡한 공감의 하모니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년 전부터 우리의 소리와 접목한 프로그램을 유럽 현지에서 이렇게 선보였습니다. 제가 주유하고 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적인 그 음악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그 콘서트에 티켓이 매진이 되고 또 공연이 끝난 뒤에도 많은 관객분들이 줄을 서서 그 한국의 그 소리에 대해서, 한국의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많은 또 외신에서도 우리의 판소리나 우리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는 인터뷰 요청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보람이 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확신이 가진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판소리가 또 우리 아리랑이 뭐 다른 나라, 해외에서는, 유럽에서는 이분들한테 아주 특별한 그 세계 최고 음악이 되는 거예요. 동서양의 문화 차이로 하모니와 앙상블을 이루긴 쉽지 않지만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끝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강민석 지휘자. 그들의 땀방울로 벽을 넘어가는 소리 길이 지금 열리고 있다. 판소리의 본고장인 고창. 이곳에선 오늘도 판소리 박물관과 독리국악당을 건립한 데 이어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독리신제효의 고택인 독리정사를 복원하는 등 판소리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 옛날 독리신제효처럼 전국의 소리꾼들을 불러 모아 인재를 발굴하고 있는 고창 독리문화사업회. 흥보야!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을 개최해 판소리의 우수성과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어서 안으로 드시게라. 응? 네 마누라 복귀급이 왜 권박군이 시켜 이놈아! 여보시오 아주머니. 신제효 독리대상을 열어 판소리 진흥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개인과 법인을 선정해 독리 신제효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또한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남상희를 배출해낸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전을 개최해 대한민국 차세대 소리꾼들을 양성하고 있다. 판소리의 울림은 전라북도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 창극의 아버지라 불리며 근대 오명창 중 하나로 손꼽히는 국창 정정열. 정정열 명창이 태어난 익산에선 2001년부터 국창 정정열 추모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다. 춘향이가 무색어요 전국의 실력 있는 소리꾼들이 모이는 이 대회는 전통 국악을 계승하고 전통문화예술인 판소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판소리 6마당 중 춘향가와 홍보가의 배경이 된 남원. 예부터 국악의 산실이라 꼽히는 곳이다. 동편제를 창시한 판소리의 시조 가왕 송흥록이 태어난 곳도 남원이었다. 이러한 소리의 맥이 흐르는 곳에서 태동한 남원시립국악단. 다양하고 수준 높은 창극 공연을 선보이며 전통문화예술인 판소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키워간다. 우리의 소리를 알리며 전통의 맥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새 시대, 새 장을 열고 있는 K-판소리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류의 숨은 코드 중 하나인 판소리. 전통이 울타리를 넘었다. 전통이라는 영역을 뛰어넘어 대중음악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다채로운 옷을 입은 판소리는 새롭고 힙하게 자신만의 예술을 표현하는 음악인들을 통해 새로운 장르의 판소리가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두루둥 내고 치며 좌우각선 모대동 나풍의 배를 보아 부르를 들고 달려들어 한 번에 불이 불었어 전쟁은 나 2019년 KBS 국악신의 대상 제11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에서 대상을 석권하며 음악계에 등장한 서도밴드. 그들은 전통음악의 요소를 팝에 혼용한 조선팝이라는 장르로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 조선팝은요, 말 그대로 합성어죠. 조선과 또 팝 뮤직이라는 팝에서 조선과 팝을 이렇게 엮은 합성어인데요. 사실 그 혹자는 왜 조선시대를 언급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판소리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음악 기반은 판소리가 베이스로 있고, 그 다음에 그 판소리가 가장 흥행했을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단어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향하는 음악적 방향이 파퓰러, 정말 대중적인 음악을 하는 게 목표라서 조선팝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단단한 밴드 사운드와 전통적인 요소를 재해석하며 국악의 새로운 매력을 들려주고 있는 서도밴드. 옛것과 새것을 조화롭게 버무리며 국악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는데, 그들의 음악엔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끌림이 숨어 있다. 저희의 음악이 전통에 기반이 되어 있거든요. 무엇이 되었든 어떤 요소를 저희가 첨가를 하든 리듬을 바꿔보든 그것들을 사실 좀 찾아보는 재미가 저희 음악에는 있어요. 대놓고 이렇게 어떤
그 요소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들여다볼수록 새로운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 거기서 거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음악이잖아요. 다른 나라 음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재미를 느끼신다면 전통을 찾아보는 데까지 분명히 관심도가 미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리 부어도 저리 부어도 내 사랑 어느 한 공연장, 리허설이 한창이다. 무대의 주인공은 동편제 소리의 명맥을 잇고 있는 소리꾼 이봉근. 조정래 감독의 영화 소리꾼의 주인공을 맡았던 그는 최근 이봉근과 적벽밴드라는 이름으로 판소리 적벽가를 재즈로 재해석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판소리와 재즈, 어울리지 않는 이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판소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3분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일단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3분박의 개념과 그리고 이 재즈에 보면은 또 약간 블루스와 뭐 재즈 여러 장르들과 잘 이렇게 묻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음악들 프리 재즈 안에 보면은 판소리가 접목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성들이 있다 보니까 재즈틱한 그런 음악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가변성은 그를 크로스오버의 세계로 이끌었다. 어찌 보면은 이 판소리라는 것도 지금의 크로스오버 형태와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는 판소리들이 질비하게 있다가 결국에는 대중들에게 각광을 받고 그리고 전통성을 유지를 하고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부분의 소리들이 나중에는 근대화된 요즘 형태의 현대 판소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그래도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어떤 뿌리를 두고 있는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안팎으로 탄탄하면은 더 좋은 판소리가 나온다라는 생각으로서 다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해가 그만의 소리는 신선한 감각을 자극하며 대중들에게 우리 소리의 매력적인 흥과 한을 전하고 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음악을 들을 때 보통은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호기심이라는 게 익숙한 것에서 새로움이 나왔을 때 호기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너무 새로운 거를 들려드리게 되면은 그 새로움에 바로 젖어들지 못하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돼서 그래서 그런 이제 익숙한 것들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크로스오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 분들의 반응이 분명히 저거는 우리 음악 같은데 굉장히 이질적이면서 무슨 음악이지? 하다가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드는 어떻게 보면은 참 재밌는 현상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리에 대중음악의 옷을 입히면서도 이봉근이 놓치지 않는 건 전통음악의 본질이다. 전통음악을 가지고 만드는 여러 크로스오버 장르들로 인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시라고 생각해요. 판소리란 무엇일까? 혹은 전통음악이라는 게 무엇일까? 한국음악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면서 그 음악에 대해서 더 들어가고 싶으면 결국 오리지널을 찾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전통으로 돌아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결국에 제가 뭐 나이를 먹겠죠. 나이를 먹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했을 때 제가 어떤 무대에 서 있을까라고 상상을 한다면은 저는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분명히 병풍을 치고 전통 판소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봉근과 함께
판소리 크로스오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음악인이 있다. 차세대 젊은 소리꾼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영렬이다. 그는 성악의 줄을 이루던 오디션 프로그램에 과감히 도전해 피아노 치는 소리꾼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우리 소리의 매력을 한껏 드러냈다. 제가 콜라보를 시작한 계기는 중학교 때 판소리를 하다가 뭔가 제 친구들은 전 너무 판소리가 좋은데 그 또래 때 그 친구들은 판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판소리를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그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앞에 있는 피아노를 좀 쳐보고, 그러면서 그냥 뭐 유튜브 보면서 다른 클로스오버 공연들 보고 뭐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싶어서 언젠가 이제 피아노를 이제 좀 독학을 해보고 그런 걸 좀 이제 대입시켜서 제가 곡도 써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젊은 소리꾼의 갈증은 판소리 크로스오버라는 도전을 불러왔다. 국악과 판소리는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대중들과 호흡하고 싶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고영렬. 요즘 고영렬은 다시 한번 모두의 귀를 사로잡을 무대를 준비 중이다. 월드뮤직 오케스트라 이스턴 모스트와 함께 동양과 서양 음악을 아우르는 크로스오버 무대를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국악이 예전에만 해도 너무 지루하고 정말 따분한 음악으로만 여겨졌었는데 요즘 들어서 많은 대중들에게 조금 관심을 그래도 받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근데 이 요즘을 넘어서 그 이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옛날에 대중음악이었잖아요. 결국에는 이 한국 국악이 결국에는 뭐 조선시대 그때부터 주로 백성들이 주로 즐겨 했었던 대중음악이 국악이었는데 이걸 이제 현대로 가져와서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악을 사랑받게끔 많은 국악인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사랑받게끔 많은 국악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세계 어느 어떤 민속음악이든 결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그 월드뮤직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해보면서 느낀 거는 국악도 다른 월드뮤직과 닮아있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예. 근데 정말 유명한 월드뮤직도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음악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정말 멋있는 음악으로 들릴 수 있게 많은 국악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21세기 판소리를 만들고 싶다는 고영렬. 전통의 뿌리를 두고 과감한 실험을 더하는 그의 도전은 현재 진행 중이다.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타 장르와의 이색적인 만남을 시도하며 시대의 음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판소리. 파도 소리 노래마다 철썩철썩 쳐내라. 깊은 숨 흡기를 내고 깊은 숨 후 바람을 발동해. 이제 남다른 상상력과 모험심을 가진 젊은 소리꾼들에 의해 우리의 소리 판소리는 자신만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며 대중들의 곁으로 항해하고 있다. 판소리 6마당 중 춘향가를 모티브로 오케스트라 창작곡을 만든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침내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 다가왔다. 판소리 오케스트라 춘향가가
대중 앞에 선보이게 된 것이다.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진행된다. 막바지 점검에 나선 단원들. 215만 원. 215만 원. 215? 끝나고 나하고 인사하고 오케스트라 인사하고 다시 한번 앞에 인사. 늘 연습해왔지만 마지막 한음까지 꼼꼼히 다듬는다. 이게 이제 섬세한 그런 그 소통, 만남이어서 혹시 있을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 지금 20분 남았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고 이 공연이 끝나면 또 이제 다음 연주 때를 대비해서 수정해서 또 나와야 되니까 다 지금 체킹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판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야심차게 판소리 오케스트라 춘향가를 무대에 올린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들이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 과연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명창들의 소리와 유럽의 풍부한 오케스트라의 음색은 어떻게 섞일까? 궁금증은 관객들을 무대로 끌어들였다. 상식으로는 유럽의 그 오케스트라하고 우리의 그 전통적인 판소리하고 서로 궤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좀 합해질 수 있는 그런 교류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우리 한류 문화가 요즘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이렇게 부상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것을 더 많이 더 넓게 이렇게 알려 나갈 수 있는 이런 교류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평소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드디어 판소리 오케스트라 춘향가에 막이 올랐다. 우리에게 익숙한 춘향의 이야기와 창작곡들로 꽉 채워진 무대. 언어 유희가 뛰어난 춘향전의 말 속 리듬감을 음악적으로 재해석하는 건 물론 예, 춘향, 우리 한번 먹고 보자. 아이, 도련님도 건넌방 어머니가 알면 어쩌려 부르시오. 얘야, 너희 어머니는 소식적에 이보다 훨씬 더 있다고 해. 반말 말고 어이야. 우리나라 전통악기의 선율에 더해지는 오케스트라의 드라마틱한 사운드가 관객들의 깊은 울림을 안겨줬다. 서양의 클래식과 한국의 전통음악이 만나 새로운 장르로 탄생한 판소리 오케스트라 춘향가. 세대와 시대를 넘어 국경과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또 하나의 소리가 그렇게 완성됐다. 우리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식임새나 성음, 공력 이런 것들은 그대로도 살리면서
또 서양 클래식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오케스트라의 장점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융합한 이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고 또 서양 클래식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잔잔함 위에 우리 판소리 선율이 얹어질 때 굉장한, 저도 무대 노래를 부르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할까요?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고 사실 서양 음악과 이 전통,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은 끌고 가는 호흡 자체가 조금 달라서 이거를 같이 함께 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은 작업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이끌어 주셔서 네, 즐겁게 공연을 했고 서양 분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서양 음악과 함께 우리 음악도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소리는 흔히 동양의 오페라라 일컫는다. 어찌 보면 판소리와 오케스트라의 만남은 예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판소리 오케스트라 춘향가는 단순히 새로운 공연을 선보인 것을 넘어 우리 소리의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한류의 새로운 도전이었다. 준비된 그 콘텐츠는 언제든 이렇게 그 세계화할 수 있는, 생산만 되면 이런 작품들이 완성이 되고 준비가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공연도 하고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받은 작품들이고, 한국의 판소리 하면은 한번 올려볼 만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가능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 판소리, 소중하게 지켜나가고 오래도록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명력을 키워가기 위해선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 남아있다. 우선 판소리 그 자체가 유지가 잘 되고 사람들이 좋아해야죠. 그 힘을 바탕으로 가는 거죠. 교육이 기본이니까 교육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말만 교육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하기 위한 여건도 있어야 됩니다. 판소리나 뭐 넓게 보면 전통음악을 그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우리 전통 예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판소리 하나 지키는 것이 그냥 뭐 소리꾼들 밥 먹고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판소리를 잘 지켜야 결국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2003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소리 판소리.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특성을 가진 판소리는 오늘날 오랜 옛 유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고 다시 대중의 마음을 홀리고 있다. 소리의 전통을 잇고 소리의 시대 정신을 담으며 판소리를 진화시키고 있는 젊은 창자들. 그들이 이뤄낸 판소리의 혁신은 현대 소리로 재탄생되고 있는 판소리. 세대와 장르를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인의 신명을 끌어올리며 예술성과 우수성이 다시 한번 검증된 K-판소리. 새로운 형태의 융합예술로 진화하며 대중화, 세계화의 높은 가능성으로 신한류 문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K-판소리, 시대를 가르는 소리의 융합. 판소리가 원래 아주 다양한 음악적, 문학적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 새로운 판소리를 시도하거나 다른 음악과 융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과 병행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은 적극 권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